마감 전략 A+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오늘이 화요일이던가요? 일주일 7일 가운데 가장 힘들다고 하는 요일이 화요일이라고 그러던데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월요일은 주말에 활력이 남아있으니까 괜찮고 수요일은 중간이니까 괜찮고 목, 금요일은 주말 다가왔으니까 괜찮고 근데 화요일은 하나의 희망도 없다라고 해서 제일 힘들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이 오늘 주식시장도 오늘 딱 화요일 같습니다. 지지부진합니다. 지수도 지지부진하고 수급도 그냥 그저 그렇고요. 거래대금조차 정말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물론 5G 관련주나 남북경협주 등등에서 바이오주들도 오늘 일부 올라오고요. 몇몇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상승 보여지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고 희망을 찾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전체 그림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자, 화요일장 마무리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이용할지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화제가 되어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합니다. 먼저 콜마 B&H 볼까요? 2% 넘는 상승 기록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올해 수출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숫자로 따져보면 한 40%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수출 물량이 뻗어나가는 해외 지역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베트남, 홍콩, 특히 중국 쪽을 눈여겨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쪽이 이제 올 하반기부터 수출 물량이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콜마 B&H 오늘 3,500원 현재 기록되고 있네요. 챙겨보고요. 사료주들이 오늘 강세입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우성사료는 상한가 임박한 상황이고 한일사료, 사조동아원 등등도 강하네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중국 검역당국과 국내산 수생동물용 이 배합사료 수출 기업의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글쎄요, 관련한 이슈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사료 관련주들 또 강한 모습 나타냅니다. 이것도 한번 챙겨볼게요. 의료주들 흐름 참 좋죠. 그 가운데 오늘은 한세실업 3% 넘는 상승으로 가장 단연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분기 작년에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OEM 부분에서 실적이 개선되면서 1분기 당장 흑자 전환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앞으로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27,200원이고요. 신고가 기록했었던 날이 많았던 한세실업입니다. 메가스터디 교육 볼까요? 지난해 11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 이번 달 3월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52주 신고가 기록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은 상승 탄력도가 다 빠져버리면서 약세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더 갈까 궁금해지긴 합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한 큰 그림이 지난해 한 여름쯤에 그때 나왔었는데요. 수능 비중을 더 확대시키겠다는 내용이 나왔었고 그 이후부터 스물스물 주가가 올랐거든요.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 요거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챙기도록 할게요. 내추럴 엔도텍 보겠습니다. 결국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버립니다. 내추럴 엔도텍의 지난해 영업 손실 규모가 97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4년 연속에 적자 기록하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사흘 연속의 약세 기록되고 있고 오늘 6%대 약세 나와줍니다. 이 기업의 주력 판매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백소 이 상품도 이제는 그렇게 주목되지 못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 전략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5G 장비주들 흐름 좋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종목이 바로 요거 에이스테크입니다. 오늘도 8% 넘는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것도 52주 신고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6,820원 따라붙어도 될까요?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건설주 가운데 HDC 현대산업개발 보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민재사업 활성화 조기에 착공한다. 올해 안에 한번 해본다. 이런 얘기 나온 이후에 건설주들 안에 섹터 안에서 종목들이 좀 순환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HDC 현대산업개발이 5% 가까운 상승세 기록되고 있는데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요.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악재 같은 종목 먼저 볼게요. 내추럴 엔도텍 좀 살펴주십시오. 네.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고 사실 뭐 오늘까지 사흘 연속의 하락세 이게 문제가 아니라 차트 네. 길게 보면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앞으로 전략을 챙겨보면 좋겠습니까? 네. 어찌 보면은 뭐 좀 많이 아픈 종목이라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지금 2015년부터 계속 병을 앓고 있는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플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빨리 병원에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빨리 완치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병이 좀 다 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려감이란지 실적이란지 안 좋은 실적이란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기 전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4개년 연속 적자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관리 종목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네. 이제 혹시 모르지만 내년에 또 적자가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는 상패 어떤 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아픈 병이 더 심해지기 전에 완치가 되든지 아니면은 버리든지 이 두 가지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조금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관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3월달, 4월달 되면은 또 상패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이 있는 종목에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주위에 그런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전에 이 종목에도 9만 원 갔던 종목인데 올라가지 그쵸.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요. 근데 있을 그 수 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 종목 중에 그렇게 생각한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상패가 됐어요. 한진해운. 아.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소대 말씀을 좀 엉뚱한 얘기를 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게 깔끔하게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가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꾸준히 어찌 보면 내추럴 엔도텍 같은 병을 알아왔었잖아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짜 백수호 이런 사태로 해서 한번 아팠었고 이제 그 여파를 휴증이라 해야 될까요? 그 휴증으로 해서 실적이 계속 안 좋게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빨리 나아가지고 정상적인 종목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게 된다라면은 뭐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적자가 계속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앞으로도 계속 주가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럴 때마다 싸니까라고 그런 그 오류를 범하시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아직 병이 다 낫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하락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 좋은 얘기만 드려가지고 힌트를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나빠요 갈게요. 네, 나빠요. 가야 될 것 같네요. 그 감사 보고서 뭐 거절 의견이 나오면 이제 상패가 결정이 네. 되잖아요. 보통 이번 달 말 뭐 4월 이쯤에 이제 후루룩 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해마다 반복되어 왔던 일이고 네. 절대로 겪지 말아야 할 일이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내추럴 엔도텍 오늘 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길래 종목으로 한번 지정해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보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네네. 뭐 있냐면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 사태로 해서 분식회계한지 회계 이슈가 되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되게 깐깐하게 할 수도 있어요. 되게 깐깐하게 할 수가 있기 가능성이 때문에 있죠. 그런 거로 인해서 네. 조금은 회계 감사 의견이 부정적으로 나오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3월달, 4월달 저가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말씀도 좀 덧붙여 드리고 싶네요. 시장에 종목 많은데 굳이 그쵸? 그쵸. 안정적이고 건강한 종목들도 많은데요. 나빠요. 네. 찍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쪽으로 눈 돌릴게요. HDC 현대산업개발 오늘 뭐 많이 올라가길래 이 종목을 택해봤고 이제 건설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도 좀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뚱뚱한 얘기를 드리는데 아파트 메이커 중에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푸르지오 있고 자이. 푸르지오, 자이 역시나. 왜요? 왜냐면 그 아주머니 입소문에 제일 좋은 게 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해봤어요. 네. 그래서 GS 건설 자이를 제일 네. 유명한데 아이파크가 좀 힘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힘 낼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 어쨌든 이런 아파트 국내 건설이죠. 이런 국내 건설의 붐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면은 정부 쪽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자 사업이라든지 네. 예타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조금은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외 태양건설이라든지 중소형 건설사들이 눈치를 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구세주가 될 것 같아요. 구세주가 되게 되면서 이런 민자 사업을 앞당기게 되면서 착공에 들어가게 되고 그럼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건설 대금이 들어오게 되고 네. 이 건설 대금이 실적으로 반영되는 시기가 조금 앞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동안 뭐 알게 모르게 건설주에 좀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은 PF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들이 건전해지게 된다라면 시용도도 떨어지게 되고 조달금리도 조금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건설 환경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환경만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건설주였던 투자 심리는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12조 규모의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연내 착공이 시작되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수주를 받는 중소형 건설사들의 어떤 건설성이라든지 실적도 괜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민자 사업을 확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예타, 그러니까 SOC 사업이죠. 가외 간접 투자 이런 부분도 활성화가 되게 되면서 예전에 그 뭐 테마성 흐름이긴 하지만은 이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 테마로 인해서 그 중소형 건설주들이 좀 강세해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테마였지만은 이제는 어떤 그 정책 자금이 투입이 되면서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건설 그 시장 변수를 제외를 하자면은 아마 증시에 그 건설업종에 좀 따뜻한 바람이 좀 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 주셨던 네. 대로 국내 주택 경기 위축되어 있는 거 요거랑 좀 걸리는 게 이게 또 건설주가 남북 경협이랑 네. 사실 이렇게 엮여져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게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 남북 기업주 같은 경우에는 그 건설주보다는 비금속 광물, 시멘트 네. 이쪽하고 좀 연결시켜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어쨌든 SOC 투자를 하게 되면서 뭐 건설 붐도 있지만은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건설 경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북한으로 넘어가게 된다. 만약 북한은 어떤 이슈가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건설주 이전에 시멘트 관련주들이 조금 극성을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4월 달이죠. 그때 당시에 건설주가 강세를 보였지만은 항상 그 코스피에 참 아이러니한 현상인데요. 비금속 광물 업종이 항상 상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 비금속 광물 업종이 시멘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멘트 수요가 어떤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지금은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북한과 연결시켜 보게 된다면 시멘트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소형 건설사들도 물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북한 이슈와 연결이 안 돼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이제 북한 이슈가 조금 사그라질 때 좀 주가를 조금 지켜주는 역할, 방어하는 역할을 아마 예타라든지 민자 사업이 좀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내추럴 엔더텍을 좀 짚어봤는데 그런 종목들보다는 현대산업개발처럼 바닥에서 이제 조금씩 올라온 종목들을 꾸준하게 가져간다라면은, 그러니까 내추럴 엔더텍에 가지만 어떤 그런 심리 그질만 어떤 인내심을 차라리 제가 보기엔 이런 HDC 현대산업개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종목들 네. 여기에 인내를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은 제가 볼 땐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차트가 네. 다져가는 듯한 그쵸. 느낌은 주네요. 좋아요 가도 괜찮아요? 그렇죠. 제가 근데 항상 이렇게 조금 극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좋은 건 진짜 좋게 얘기하고 안 좋은 건 진짜 안 좋게 얘기하고 좀 이렇게 해서 눈치 다 채신 것 같아요. 그 좋아요 그래도 드려야 될 것 확실하게 같아요. 말씀 주셔서 네. 오히려 좋아요. 그런가요? 네, 옆에서 이제 시청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의견 찍습니다. 네네. 네. 괜찮은 걸로. HDC 현대산업개발 살펴봤고요. 이 종목은 어떨까요? 5G 장비 오늘도 강합니다. 네. 사실 뭐 에이스테크를 가지고 오긴 했지만 많은 종목도 다 빨간불이고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어요. 어떤 전망 갖고 계세요? 일단은 저는 5G라는 게 어떤 신기술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 개인적으로 최근에 전 노트 8을 쓰는데 삼성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서 이번에 업데이트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속도가 되게 느려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잘 보세요. 2G, 3G, 4G LTE, 5G. 네. 이게 가는 게 왜 그럴까요? 속도거든요. 속도가 빨라져 인터넷 속도도 빨라지고 데이터 전송 속도도 빨라지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컨텐츠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G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자율주행과 같은 이런 신기술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그리고 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결국 이것 때문에 속도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조금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뭐 한국과 미국이 4월 달에는 5G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어떤 4G LTE보다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컨텐츠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의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지금 뭐 통신 장비라든지 그리고 통신주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는 5G에 대한 기대감은 다 반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또 압축을 할 필요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어쨌든 환경이 구축이 되게 된다면 어떤
그 새로운 장비보다는 이제는 보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보수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제 삼성전자가 또 통신 장비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 새로운 장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압축을 시켜본다고 한다라면은 좋아요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RFHIC하고 그리고 네네. OE솔루션이 삼성 수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종목별 장세로 인해서 모든 종목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5G 전체적인 범위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은 압축을 해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 관점에서 좋아요. 그럼 말씀 주셨던 에이스테크랑 LFHIC랑 OE솔루션도 네네. 뭐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넣어둘까요? 그렇죠. 함께 좋아요 사인 드립니다. 이번에는 교육주로 가보겠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고 지금은 뭐 상승 탄력도를 좀 줄이긴 했는데요. 더 갈 수 있을까가 궁금합니다. 사실 네. 수능 본 지가 우리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이제 공부하고 있는 자녀를 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공부해 오셨을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점만 갖고 계세요? 전 개인적으로 학교 다닐 때 이런 경험이 잘 없어요. 그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졸업하고 나서 공부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예전에 메가스터디가 이제 그 수능 문제가 EBS에서 출제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한번 죽었었어요. 그러면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 온라인 강의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메가스터디가 조금씩 그런 올라오게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폭발적인 영향이 작년에 좀 많았었어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 영업이익이 연간 영업이익이 144억 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482억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메가스터디였던 폭발적인 상승세가 작년에 조금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 중간에 그 인적 분할 그거를 제외를 하더라도 주가가 8,000원대에서 뭐 지금 차트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8,000원대에서 지금 작년만 보도 34,000원 정도 한 4배 정도 갔어요. 네. 그렇다면은 실적도 한 4배 정도 성장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전고점을 그러니까 35,000원대죠. 이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작년과 같은 어떤 폭발적인 어떤 성장세, 그러니까 결국 실적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마 신고가가 계속 갈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만큼 실적 개선폭이 확대가 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아마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는 수준만큼은 제가 볼 때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연간 영업이익이 2017년 같은 경우는 144 그리고 2018년 482억 정도고 올해가 600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단순 수치만 보더라도 2017년에서 2018년, 2018년에서 2019년 넘어가는 시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작년보다는 실적 개선 폭이 좀 작다라는 거죠. 결국 삼성전자도 전년 동기 대비 실적 개선 폭이 축소가 되게 되면서 주가가 멈춰버렸거든요. 그래서 메가스터디 교육이 지금은 물론 잘 갑니다. 신고가 형성하고 잘 가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잖아요. 그 앞으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어떤 확인은 조금 분명히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 상승은 있겠지만은 앞으로 어떤 실적 개선 폭이 얼마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일단 거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메가스터디 교육은 이렇게 하고요. 그럼 좋아요 주신 종목들 네. 가운데 내일장 탑픽 하나만요. 2개. 2개?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죠? 건설이랑 저는 에이스테크랑. 현대산업개발 드렸는데 원고는 에이스테크라 돼 있네요. 그래서 어떤 걸로 할까요? 현대산업개발이요. 현대산업개발. 수정되네요. 빨리 바꿔서 도장 찍겠습니다. 예, 에이스테크도 좋긴 한데 네. 에이스테크보다는 조금 더 투자적인 측면에서 건설주.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를 드렸는데 전 높은 것을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신고 가는 적은 무서워라는 관점에서 높은 것을 좀 싫어해서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네. 현대산업개발 이거를 좀 선택하고 싶네요. 좋습니다. 이걸 내일장 탑픽으로 올려두도록 할게요.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고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